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만큼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1000명에서도 사상 최고치라는 그런 기록을 점점 바꾸고 있어요. 어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무려 말입니다. 1132명이었어요. 그제는 또 사상 최고치였던 1241명이었고요. 그야말로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도 457명입니다. 그제는 550명이었고요. 제가 있는 곳이 문정동 법조타운이거든요. 바로 제 사무실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동부구치소가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MB 대통령이 거기 계시다는 곳 말입니다. 지금은 옮겼지만 거기서도 하루 확진자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1차 대유행이나 2차 대유행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요. 자칫 만약에 지금 변종 코로나가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이 감염 속도가 56% 더 올린다고 하거든요. 벌써 이웃나라인 일본에는 지금 들어왔어요.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2명이 생겼고요. 추가 확진자까지 생긴 상태예요. 만약에 이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코로나19의 어떤 창궐은 이제 막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이 나와서 막지 않으면 이거 거리 두기로 막기 힘들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방역 2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어렵셔죠. 2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2마리 토끼 다 놓쳤어요. 방역도 경제도 다 놓쳤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란도 대란이고 백신 구입에 대한 것도 백신 구입이고 여기다가 서민 경제의 지금 파탄은 붕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최악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이게 정부의 대응이 잘했으면 저는 괜찮았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왜냐고요? 자, 1차 대유행 때 2월 29일 날 909명이 나왔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몇십 명대로 딱 떨어뜨렸거든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코로나 청정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2차 대유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 대유행 때도 늘어나자마자 8월 23일 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올렸고요. 그게 8월 30일 날은 수도권에는 2.5단계까지 올리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27일 날 441명이었던 것이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 때는요, 쉽게 말하면 거리 두기 가지고 장난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대통령 한마디가 무서웠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총리도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말한 경제와 방역을 다 잡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놓쳤죠. 미국이 그랬잖아요. 경제와 방역 다 잡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경제도 못 잡고 방역도 못 잡고 지금 미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딱 그래요. 10월 중순부터 좀 조짐이 보였고 11월 초에는 굉장히 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거리두기를 플러스 알파라는 이야기를 넣어가면서 게다가 1, 2, 3단계로 되어 있던 거리두기 그 단계를 말입니다. 1단계 놓고 1.5단계 놓고 2단계 놓고 2.5단계 놓고 3단계 놓고 이렇게 5단계로 나눴어요. 이것까지만 해도 그나마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보다. 경제에 충격을 그만큼 덜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했지만 그 다음에 가면서 2단계 갔더니 2단계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2단계 갔더니 2단계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지금은 사실상 2.5단계 플러스 알파 아니에요? 3단계 마이너스 알파 아닌가요? 이렇게 방역을 마치 저는 장난하듯이 했다고밖에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충격적이지 않은가 보다.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을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증에 폭증을 거듭해서 급기야는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1241명이 되는 그런 수치를 떠안게 된 거죠. 문제는요. 앞으로예요. 앞으로 잡을 수 있느냐. 거리두기 3단계로 가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미 여러분 3단계 요건은 넘었습니다. 3단계 요건은. 지금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발생한 사람을 보면 일평균이 1048.3명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800명에서 그죠? 1000명 사이면 3단계잖아요. 근데 그 3단계로 지금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일 1000명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도표 보면 무섭죠. 12월 20일 날 1097명이었던 것이 12월 25일 날 1241명 그리고 12월 26일 날 1132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수도권도 지금 폭등이죠. 폭등 776명까지 올라갔고요. 25일 날은 871명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3단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정석대로 원칙대로. 이게 원칙대로 대응을 했으면 저는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원칙이 어디 가고 없어요. 나이롱이 나이롱. 그야말로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방역 독재라고 보여요. 방역 독재. 여러분 규칙이나 원칙이나 법이 왜 있는 겁니까? 규칙이나 법이나 원칙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규칙을 정하고 정부가 깨버려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부가 정하고 정부가 규칙을 깨려면 그 규칙 왜 만들죠? 그리고 그 규칙 국민들에게 왜 따르라고 하죠? 그러면 국민들이 따를까요? 안 따르죠. 정부도 안 지키는데 여러분 사고가 안 났는데 순찰차가 교통을 위반하고 가면 전부 욕합니다. 저씨하고 말입니다. 다 욕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면 그 규칙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도 반발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반발 심리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맞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요. 이제 3단계 돼도 이제 3단계를 격상을 시켜도 이 코로나19의 확진은 잡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감염 지수가 너무 높아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질 않아요. 1.2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1.28이었거든요. 이게 오늘 100명이면 산술적으로 내일 128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1.28명에게 감염을 시키니까요.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문가들은 이미 야 이거 안 돼 이제 3단계 올려서 안 돼 늦었어 시기를 놓쳤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게다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도 지금 거의 이제 30%에 육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2월 12일부터 12월 25일까지만 27.2%인데요. 이 외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얼마나 지금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증상 감염자들 못 잡아요. 못 잡기 때문에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질병관리청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지금 3단계를 올려도 격상해도 잡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 예, 우리가 2단계 때는 그나마 빨리 잡고 격상을 빨리 해서 빨리 잡았는데 그것은 그 당시가 여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고 겨울은 바이러스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천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야말로 마구 퍼뜨린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가족 내 감염이 가족 간 감염이 지금 굉장하다고 해요. 4명 중에 1명은 가족 간 감염이라고 해요.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 40대 50대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면서 감염이 되어 와서 가족들에게 번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가족들에게. 그만큼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라는 이야기.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 한 달 정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5,111명 중에 가족 간의 감염이 3,654명이었습니다. 3,654명. 굉장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때문에 지금 가족 간 감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3단계로 간다고 해도 이게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는 지금 전부 다 백신 접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영국이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하고요. 미국이 접종을 했죠. 그 다음에 캐나다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헝가리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도 아마 오늘 중으로 접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게다가 스위스나 보스니아 같은 나라도 접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남미 쪽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가 첫 접종을 했습니다. 벌써. 예, 멕시코가. 그리고 칠레, 코스타리카 뭐 여기도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접종한다면서 지금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나요? 아니 모더나 백신이 들어왔죠.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 게 다예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들어올란지 내년 상반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내년 2분기 이후에 하나 들어온다면 4월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3월 4월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것은 2월 3월이지만 뭐 얼마나 접종이 되겠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그 접종을 보궐선거 전에 들고 와서 또 정치로 장난한다 또 편가르기 하면 장난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결국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했던 방역 경제 지금 다 놓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진실해야 돼요. 이게 국가 지도자는요 표에 휘둘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2번 할 거 아니잖아요. 총리 2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하에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표를 먼저 생각하고 내 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 방역과 또 경제 방역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방역도 경제도 지금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본인이 소신이 있었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놨던 3단계의 조치를 끝까지 유지를 하고 그때마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느슨하게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하게 만들어놨을 그런 계제가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을 맞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가든 그렇지 않고 3단계를 가지 않고 2.5단계를 연장하든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